오늘 이제 그 MBC에서 큰 폭탄이 터졌어요. 뭐 보도도 좀 길게 하더라고. 폭탄 자체가 이게 뭐 크죠. 어쨌건 이재명 정부의 초대 여가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던 이재명 정부의 내각에 이제 참여할 수도 있었던 강선우. 이 강선우 의원이 그 시의원한테 돈을 받았다. 공천 과정에서. 뭐 강선우 의원이 뭐 직접 받은 건 아니에요.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은 어쨌건 간에 보좌관을 통해서 돈을 받았다라는 녹취가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뭐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쇼킹합니다. 충격적이에요. 잘못 건드렸어. 씨. 자, 일단 강선우 녹취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뉴스 영상, MBC 단독 보도를 함께 보시고 이게 지금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3년 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이 자신의 보좌관이 1억 원을 전달받은 정황을 토로하는 녹취 파일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함께 대응책을 논의한 인물은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원내대표였습니다. MBC는 녹취 파일과 취재를 통해 강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인물이 누군지, 왜 금품이 오갔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기초광역의원 후보 3차 공천 결과가 나오기 전날인 2022년 4월 21일.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던 김병기 의원과 공관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이 모여 1억 원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형님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이 당시 강 의원 지역구에 서울시 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던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보관 중이라며 강 의원이 김병기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우리가 공관위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떡하다가 그러셨어요, 이게. 그러자 김병기 의원은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고 강선우 의원은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이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 커집니다. 그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저도 잘해주세요. 강 의원은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김병기 의원에게 설명하며 당시 공천 문제와 1억 원이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딱 결과가 나자마자 그렇게 하겠다 하자마자 그게 실시간으로 다 전달이 되고 김경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당시 민주당 공관위원을 지낸 인사는 MBC에 다주택자였던 김경 시의원에 대한 논란이 공관위 내부에서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또 김병기 의원에게 상대방이 돈을 돌려받지 않으면 어떡하냐는 취지로도 물었습니다. 안 받는 그거는 뭐 의원님이 보셔가지고 던져놓고 나오든지 어떠든지 하셔야 되는 거지. 그거는 뭐 의원님께서 해결해야 되실 문제입니다. 강 의원의 눈물 섞인 발언이 계속되며 28분 56초 분량의 녹취는 마무리됐습니다. 거 진짜 이렇게 됐어. 예. 이게 정말 이런 사람이 네. 진짜 이렇게 됐을까요? 이에 대한 MBC 질의에 강선우 의원 측은 현금이 전달된 사실을 인지하고 놀랐다며 보고 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 즉시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했고 다음 날 재차 보고 후 곧바로 반환을 지시했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녹취에서 1억 원을 보관 중인 걸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답변 드릴 게 없다,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고 김경 시의원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원내대표가 나눴던 이게 이제 2022년 지방선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이재명 대통령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대선에 이제 패배하고 그 당시에 이제 비대위가 구성이 됐죠. 윤호중하고 그 보고하고 그 비대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지방선거에 이제 우리가 대참패를 했는데 그때 이제 벌어진 일이에요. 그때 벌어진 일이고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면은 김경 시의원이라는 사람,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공천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이제 또 시의원이 됐어요. 예? 그 시의원이 실제로 됐어. 그래서 시의원 공천이 된 이후에 1억 원이 뭐 입금이 됐나 봐. 보좌관을 통해서 돈이 왔대. 그러면은 뭔 말이 오고 간 거 아니에요. 그죠? 공천을 해줄 테니 돈을 줘라. 그냥 돈을 보냅니까? 아, 저 공천 됐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강선우 의원께 1억 원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합니까? 그 전에 오고 간 얘기가 있는 거잖아. 오고 간 얘기가. 무슨 얘기들이 뭐 강선우 의원 본인이 관련이 있는지 보좌관 사이에서 있었던 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간에 야, 공천을 해줄 테니까 1억 원만 꽂아. 그리고 실제 공천이 됐어. 그러니까 1억 원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지금 강선우는 큰일 난 거예요. 본인은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것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큰일이다 생각이 들었는지 그 얘기를 당시 이제 서울시당 공관이 간사였던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상의한 거예요. 응?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거 뭐 큰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뭐 대화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제 원칙적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이거 돌려줘라. 이거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하고 또 뭐 강선우 의원은 막 눈물 질질 흘리고 막 거의 뭐 울먹이는 이런 내용으로 막 방송이 되잖아. 그래서 뭐 돌려줬는지 안 돌려줬는지도 일단 확인은 안 된 거예요. 본인 주장인 거고 뭐 다음날 돌려줬다 그러는데 뭐 확인해보면 알겠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돌려줬다고 해도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하여튼 문제가 돼요. 이게 대가성이 있으면은 어쨌건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 비슷한 사건이 뭐가 있지? 뭐 돌려준 거 있잖아. 예? 그 돌려줬다고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1억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 상당한 이제 위법 사실이 확인이 된 거고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이걸 누가 깠을까요? 저는 이제 뭐 강선우는 뭐 아웃이죠. 이제 저기 그 문조털 유튜버들이 방송을 내가 내일 어떻게 하나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네. 강선우하고 같이 우산을 써야 되겠네. 정청래.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왜냐면 본인이 받았다고 시인한 그런 녹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변명을 해요? 조작이다? 저 녹취가 가짜다? 뭐 이렇게 합니까? 강선우 이름으로 강선우가 본인이 막 술술 불잖아 막 술술 불고 있는데 그걸 뭐 어디서 무슨 증거가 나와요? 물론 하긴 또 제 문조털 애들은 뻔뻔해가지고 그 동영상이 나와도 뭐 우기잖아요, 그죠? 응? 장경태 막 왼손이 막 그 비밀 공작을 하고 있는데 왼손이 막 비밀 공작을 하잖아. AI 왼손이 혼자서 막 공작을 해. 국민의힘하고 나중에 내가 성추행으로 고발당해야지, 공작당해야지 이러면서 막 공작을 하잖아. 그럼 뭐 CCTV는 아니었죠. 동영상이 나와도 아니라고 우기잖아, 쟤네들은. 복만삼님, 선우와 기양에 이렇게 된 거 논개정신 집청래 끌어안고 가라. 진주 촉성루라고 좋은 장소 있다. 뭐 이것도 우기면 되지 뭐. 아니야, 이거 강선우 목소리가 아니에요. 강선우가 아니고 김병기가 국정원 출신이라 김병기가 조작한 거야. 뭐 그러면 되겠네. 푸르니르님, 지금은 보좌관들의 내란. 뭐 그러면 되겠다, 그지? 뭐 지금까지 뭐 다 우겨왔는데 이거라고 왜 못 우길 게 뭐 있어요? 그리고 내일 한번 방송 보세요. 김병기 죽어라 했던 놈들 과연 어떻게 하는지 내일 유튜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방송을 하는지, 그리고 정청래는 어떤 입장을 낼지. 동지하고 우산을 써야지 같이. 비가 내릴 때는 동지하고 우산을 같이 써야 된다며. 강선우는 동지고 김병기는 원수야? 뭐라고 얘기할 건데 내일 나와서 사과해야 되겠네. 김병기 원내대표 그 입장 발표 취소해야 되겠어요. 내일을 저기 당대표 기자회견 한대요, 기자회견. 당대표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니까 당대표 기자회견 미루세요. 그리고 당대표가 기자회견 하는데 미뤄야지. 아니 기자회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파리님, 김병기가 녹취하고 김병기만 알 수 있는 1인에게 줬음. 둘 중에 누가 깐 건지 모름. 그럴 거 아니에요, 저기. 아니 저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고 쳤다고 그 기자회견 했잖아. 그럼 내일 그 기자회견 해야지. 정청래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 저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 입장 발표를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예, 내일 그 정청래 당대표께서 기자회견 하셔야 되니까 미뤄 주셔야 될 것 같아. 그 우산 들고 나온대요 내일. 강선우 아웃입니다. 이게 사실 웃을 일이 아니죠. 근데 왜 이 지경을 만드냐고. 당내 권력 투쟁에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유튜버들이랑 그 레거시 미디어들이랑 짬짬이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원내대표 관련된 사실 비리라고 할 것도 없어요. 뭐 오늘도 뭐 무슨 녹취가 나왔는데 뭐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이 무슨 법카를 썼다 뭐 이걸 가지고 녹취가 나왔는데 제가 녹취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거 사실 뭐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뭐 그것까지 제가 분석을 해드릴 시간이 없어서 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니야. 제가 보니까 그걸 누군가 트집을 잡아가지고 법적인 문제를 만들려고 하니까 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보좌관이랑 협의한 문제인데 마치 무슨 뭐 김병기가 증거인멸을 시도를 했다라는 등 개수작들 떨고 있네. 그 1억 원은 어떻게 할 건데? 자, 지금 이제 또 쟁점은 여러분들 과연 누가 이걸 깠는가? 이게 이제 제일 흥미로운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 제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오늘 MBC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아까 뭐 그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기도 했는데, 자, 이게 어떻게 제보가 된 것인지 MBC 보도를 한 번 더 보고 가시죠. 계속해서 정치팀 김정우 기자와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금 보니까요, 두 의원 간에 은밀하게 이뤄진 대화를 누가 녹음을 했는지 그게 우선 궁금합니다. 네, 이 대화의 녹취는요, 김병기 원내대표 본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강선우 의원을 불러서 대화를 했는데요. 이 대화 내용을 녹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후에 김병기 의원이 이 녹취 파일을 제3자에게 공유를 했고요.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구체적인 경로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이 과정에서 저희도 제3자로부터 이 녹취 파일을 입수하게 된 겁니다. 해당 파일이 생성된 시점은 제8회 전국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21일 오전 9시 39분이었습니다. 서울시당의 3차 공천이 발표되기 딱 하루 전이었는데요.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가 이른 오전부터 강선우 의원을 본인의 의원실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강 의원 측이 받았다는 1억 원에 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각별히 보안에 신경을 쓴 듯한 부분도 눈에 띄는데요. 대화 중간에 보좌진이 들어오려고 하자 김병기 의원이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막는 대목도 녹취에 담겼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김병기 의원이 녹음한 파일이고, 자,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것들이 생깁니다. 강선우 의원은 1억 원을 어떻게 전달받은 건지, 그리고 이 둘의 대화가 이뤄진 이후에 과연 1억 원을 돌려준 게 맞는지, 또 공천은 왜 그대로 이뤄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해명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우선 강 의원 측은 MBC에 본인이 아니라 보좌진에게 현금이 전달됐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현금이 전달된 사실을 인지하고 매우 놀랐다고도 했는데요.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에게 일단 즉시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보고부터 했고, 녹취가 이뤄진 다음 날 아침에도 본인은 재차 보고를 했다, 곧바로 반환하라고 지시했다, 이게 강 의원의 설명입니다. 다만 실제로 반환이 이루어졌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반환 여부를 묻는 MBC 질문에 강 의원의 지역구를 관리하던 보좌진은 모르는 일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일단 강 의원의 해명 속에 현금 전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금품 수수는 현찰로 이루어졌을 걸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 대화가 오간 바로 다음 날 김경시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잖아요. 여기서 이제 김병기 의원의 태도도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김경시 의원 쪽에서 현금을 전달한 사실을 알고도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가 공천 과정에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측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현금이 오갔는지까지 추후 밝혀져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 밝히려면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넸다면은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고요. 실제로 돈을 받은 게 공천에 영향을 줬다면은 배임수재 등 혐의까지 적용이 됩니다. 문제가 된 걸 인지하고 돈을 돌려줬을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김경 의원이 돈을 전달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공천을 줘서는 안 되고, 이거는 이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걸 알면서도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이 묵인했다면은 역시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이제 강선우 의원은 자신은 정상적으로 김병기 의원에게 즉각 보고를 했다 이런 입장이고 김 의원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이 당사자들의 분명한 해명과 그리고 명확한 진상조사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라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입수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뭐 MBC에서는 제보를 받았을 테니까 제보자가 누군지 알고 있겠죠. 근데 하여튼 뭐 설명 내용은 이거예요. 그 자리에는 강선우, 김병기 두 사람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강선우 의원도 이걸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보면은 대단히 겁을 먹었어.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예? 막 울잖아, 그죠? 예, 이게 또 집 짜는 거는 또 문바들의 이게 특징 아닙니까? 예, 문바들은 일단 집을 짜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막 집을 짭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이게. 몰랐다가 우연히 알게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강선우 몰래 보좌관이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푸르디르님, 김병기 원대 일일이 만나는 사람마다 녹취 다 떠났네. 까면 다 깐다. 철내 것도 까야죠. 많은 게 나올 위험성이 있어요, 지금. 예, 오늘 맛배기로 하나 깐 것 같아. 그래서 강선우도 제가 볼 때는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의원도 모르는데 보좌관이 어떤 경로로 무슨 이유로 돈을 받았을까요? 그럼 공천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보장을 했고 공천이 됐고 그래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이 공천을 총지휘했던 누군가가 공천 헌금을 이 김영 의원이라는 사람 한 명뿐만 아니라 뭐 시의원, 구의원 막 단수 공천 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시 비대위에서 공천을 주도했던 누군가가, 그죠? 이게 전국적으로다가 수금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거 혼자서 이제 자기 계좌로 다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돈 세탁을 하는 거지. 그죠? 여기저기 의원실로 나눠가지고 돈 세탁을 했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강선우가 딱 걸리긴 했는데, 일단은 강선우도 돈이 본인이 적극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야, 나한테 내가 공천해 줄 테니까 돈 좀 줘, 1억만. 이렇게 했으면 그 얘기를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가가지고 신고를 할 이유가 없죠, 그죠? 처음부터 돈을 안 받든지. 근데 자기가 몰랐기 때문에 신고를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몰랐기 때문에 신고를 한 거야. 따라서 강선우가 주범이 아니라 강선우 뒷선이 있는 것 같다. 그 보좌관들을 움직일 수 있는 뒷선이 있는 거예요. 그 뒷선으로 상당히 강력히 추정되는 인물이 있죠, 우리가. 그죠? 당시 윤호중, 박지원 비대위였잖아. 박지원 비대위였잖아요. 그럼 그 박지원이를 꽂아 넣었던 그 누군가, 그 문바들 선거 때만 되면 나와가지고 브로커질 하는 그 문바의 그 브로커가 있잖아요. 그죠? 뭐 이른바 킹메이커라고도 하고, 선거에 뭐라고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이런 애들이 여러 자기들하고 가까운 의원실을 통해 가지고 저는 작업을 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강선우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 당황한 거지. 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나중에 이제 친명으로 오게 됐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원래는 친문이에요. 문재인이 공천해가지고 금배지 달았어. 그러다가 이쪽으로 전향한 사람이 귀순 용사예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래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제 귀순 용사라고 보셔야 돼. 그러다 보니까 좀 과거에 우리가 볼 때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그러니까 문재인이 키운 사람을 이재명이 데려다 쓴 뭐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뭐 강훈식 비서실장도 그렇고, 우상호 정무수석도 그렇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야.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판단했겠죠. 그래서 이제 가까이 쓰게 된 건데, 어쨌건 간에 같은 친문이니까 강선우 의원이 그 공간이 간사기도 하고 가가지고 그 멘토를 컨설팅을 받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간 거다. 근데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 녹취록을 들어봐도 전화통화 녹취록이 아니에요, 그죠? 전화통화 녹취가 아니고 뭐가 울려요, 소리가. 그래서 어디 실내에서 녹취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MBC 기자도 얘기를 하지만은 보좌관이 들어왔는데 나가라고 하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런 얘기까지 이제 녹취록에 담겼다고 그래. 그 얘기는 의원실에서 김병기하고 강선우가 독대를 한 거다. 즉 이것은 뉴스 보도에도 나왔다시피 김병기가 녹취한 게 맞아요. 김병기가 녹취를 했다. 강선우와의 대화를 김병기가 녹취를 했다. 자, 이거를 김병기 원내대표가 누군가에게 제3자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녹취를 제3자에게 보냈다라는 거야. 그래서 두 명이 알고 있는 거예요. 김병기 원내대표와 그 녹취를 받은 사람. 누가 받았을까요? 그 녹취를.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게 어마어마한 폭탄이잖아. 강선우의 정치적 생명을 끌어놓을 수도 있고 민주당의 핵폭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갈 수 있는 거야. 이 어마어마한 이 핵폭탄을 누구한테 줬을까? 반짝이는 금별님. 8년째 민주당원입니다만 요즘 민주당이고 나발이고 이재명 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게 속 시끄럽고 헛딱지 나네요. 여러분, 우리의 대통령 같이 지켜주고 힘이 돼줘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그동안 얘기가 나오던 것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 안 좋은 보도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는 많이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천 관련된 여러 가지 루머들이 끊임없이 민주당 내에서 나왔잖아. 무슨 누가 뭐 얼마를 내고 뭐 비례대표가 됐다는 둥 뭐 별소리가 다 있었어요. 문재인 시절에. 응? 민주당의 썩은 수박들이 넘쳐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제 공천 장사질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 공천 장사질을 한 사람들 누군지 여러분들도 대충은 알잖아 이제는. 응? 문재인의 그 뭐 최측근이라고 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장사질 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 김어준이 왜 지금 이번 주도 안 나왔어요? 오늘도. 응? 뭐 내년에 온대. 1년 동안 지금 도주했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길래 일주일 넘게, 일주일이 뭡니까? 이제 열흘이 넘는 거죠. 열흘 넘게 지금 자리를 비우고 떴을까? 김어준이.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민주당 내부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한 이 시점에 왜 김어준은 아무런 뭐 이유도 우리가 알 수 없이,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사라졌을까? 이상하잖아. 냄새가 나잖아요, 다. 너무 나잖아, 냄새가. 그래서 지금 뭐 지지율 좀 떨어지고 욕 좀 먹고 이러더라도 이걸 싹 드러내야 돼요. 우리 내부 적폐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진짜 민주당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이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동안 감춰진 거 다 털어내야지. 제가 김병기 원내대표 사건 터졌을 때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래, 숙박권 받았으면은 받은 놈들 거 다 깔아. 왜 혼자 독박 쓰고 끝나냐. 이 정청래 일당들이, 이 청래파들이 지금 권력투쟁을 이용해서 권력투쟁을 하기 위해서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것까지 지금 폭로를 하고 까고 앉아있잖아. 지놈들은 더한 짓을 했으면서 그걸 왜 김병기 원내대표는 가만히 당하고 있냐 이거예요. 저는. 후루디르님 마취제 없이 수술해주세요. 이잼님. 그래서 이번에 마취제 없이 고통스럽게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다시 하던 얘기로 이제 돌아가면은, 자, 누구한테 줬냐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줬겠어, 이 녹취를. 그 제3자가 누구겠냐고. 아무한테나 줘요? 최한욱한테 제보해? 아닐 거 아니에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어마어마한 핵폭탄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그걸 누구한테 아마 줬을 거야. 그 준 사람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철저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누구한테 줍니까? 예? 본인의 정치 생명, 강선우의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박살이 날 수도 있는 이런 핵폭탄을 아무한테나 주겠어요? 확실한 사람한테 줬겠지? 그리고 그 사람은 과연 그걸 받은 사람은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원수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김병기하고는 상관이 없어. 뭐 굳이 뭐 도의적 책임이 있다, 뭐 MBC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가 책임이 있어요, 저기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돈 돌려줘라, 너 큰일 났다, 뭐 이런 그 조언을 한 거밖에 없잖아. 물론 뭐 그 사람이 공천이 됐기 때문에 묵인을 했다라는 데 대해서 뭐 책임이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는 책임질 게 없어 지금. 그래서 김병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깐 건 아니에요. 그죠? 김병기 원내대표를 싫어하는 사람이 깐 건 아니지. 이거는 누가 봐도 강선우 죽어라 하고 깐 거잖아. 그래서 그 녹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녹취를 줬을 텐데, 녹취를 줬을 텐데, 그 녹취를 준 사람이 MBC에 제보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장 믿는 사람이니까 그걸 준 건데, 그걸 김병기 원내대표의 동의 없이, 물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저는 뭐 평론가니까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김병기 원내대표의 동의 없이 제보가 됐을까요? 그리고 왜 MBC에다 제보를 했을까? 하고 마른데. MBC가 제일 까니까. MBC가 지금 제일 까고 있잖아. 거기다 제보를 해버리면은 확실히 이제 정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 이건 제 추론이에요. 뭐 확실치는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녹취 파일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누군가에게 줬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김병기 원내대표가 신뢰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신뢰하는 사람이 그 녹취록을 MBC에 제보를 했다라면, 자,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등 돌린 게 아니라면,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상관도 없어요. 등 돌렸다고 해도 그걸 MBC에 제보해서 김병기가 데미지를 입을 일이 없어. 적어도 저는 묵인이 됐거나 동의가 됐을 가능성이 이건 높은 거 아니냐. 김병기 원내대표가 난 전혀 몰라요. 뭐, 우리 그렇게 해야지. 아이고 제가 제보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닦아놓고, 우리끼리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가 정청래 연맥이려고 한번 제보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제 이건 김병기가 작업 들어간 걸로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작업 들어간 거다 지금. 제가 그러지 말라고 누차 경고를 했잖아. 청래파 애들한테. 니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인물들이 아니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건 김민석 총리건 니들 수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인물한테 왜 덤벼드나.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어쨌건 국정원 출신인데 썩어도 준치라고 그냥 호락호락 당하고 끝나겠어요? 자기 자존심이 있지? 이쯤 되면은 자존심 문제야. 내가 뭐 사퇴를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니 내가 그래도 명색이 국정원 출신인데 공작을 당해? 공작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쪽팔리잖아 일단. 아니 공작원이 공작당하면 그 얼마나 쪽팔려요. 세상에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 쪽팔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나에게 모멸감을 줬어. 딱 그 상황이야 지금. 그죠? 그 영화 그 달콤한 인생에 나오잖아. 너는 나에게 모멸감을 줬어. 왜 이러세요? 두목 왜 이러세요 저한테? 딱 그러니까 이병헌이 그러잖아. 그 김영철 배우한테. 김영철 배우가 이제 이병헌을 죽이라고, 이병헌이 2인자인데 죽이라고 지시를 하잖아요. 나중에 만나 둘이. 만나가지고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모멸감을 줬어. 딱 이렇게. 그게 남자의 세계거든. 남자는 자존심이에요. 남자는 자존심. 아니 공작원이 공작당했다. 이거는 평생 쪽팔려서 어디 고개를 못 들고 다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개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국정원 출신이고 내가 뭐 블랙인지 뭐 화이트인지 뭐 레드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작원이 어디 가서 공작당했어.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국정원이 보이스피싱 당해. 그럼 평생 조롱당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어디 술자리 가면 친구들이 야 너 정청래한테 작업당했다며? 너 정청래한테 공사당했다며? 그 약 올릴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김병기 원내대표 친구면은 맨날 약 올려. 야 술 좀 먹자. 김병기 술 한잔 하자. 요즘 뭐 할 일도 없는데 뭐 데려다 놓고 야 너 예전에 정청래한테 공작당했잖아. 너 예전에 정청래한테 작업당했잖아. 야 참 힘들지? 그런 거 있어 남자들은. 그러면서 약 올려. 너 힘들지? 힘들겠다. 그 정청래 같이 모자란 애한테 어떻게 공작을 당하냐? 그런 애한테 어떻게 보이스피싱을 당해? 힘들겠다. 너 괴롭겠다. 나 같으면 짜증나서 못 산다. 응? 뭐 이런 거 하면서 약 올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다 저는. 내가 날아갈 때 날아가더라도 내가 공작당했다라는 얘기는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원내대표를 그만두더라도 공작을 당할 수는 없다 인간적으로. 그래 내가 공작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건들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건드렸어, 왜? 아, 진짜. 그럼 일이 이제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잘 됐어요. 전 국민의힘 애들이 통일교 특검 하자 그랬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야, 특검 하자. 이거 찬스다. 저 그런 말씀 드렸잖아. 통일교 특검 하자. 이거 찬스다. 신천지까지 같이 넣어라. 뭐 신천지뿐만 아니라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어라. 다 넣어가지고 저는 이번에 그 민중기 특검도 뭐 대상에 넣자는데 그것도 넣어요. 국민의힘 애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줘. 응? 다 해줘. 대신에 신천지만 넣어달라. 이건 민주당에서 요구만 하면 돼. 어차피 못 받는다니까. 에? 우리 민주당 정치인들이 정무 감각이 없어. 이런 판단 능력이 없어.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어차피 못 받아. 신천지 들어가면. 그러니까 다 해준다 그래. 걔네가 요구하는 거 다 해주고 우리는 야 신천지만 넣어줘. 이거만 하면 돼. 어차피 합의 안 돼. 합의 안 되고 우리끼리 이제 단독으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국민의힘도 잡고 문바들도 잡고 일타쌍피가 될 거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보십시오. 못 받잖아요. 똑같아요. 응? 판이 더 커진 거야. 그래서 김병기 제끼려고 하다가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는 판을 완전히 키운 거라고 봅니다. 개박살 나는 거예요. 이제 뭐가 나올지 이제 더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지금 녹취가 한두 개 지금 벌벌 떠는 사람들 지금 많을 거야. 청래당에. 그럴 거 아니에요. 김병기하고 무슨 얘기한 사람들은 다 벌벌 떨 거 아니야. 이게 그 전화 통화를 녹취한 것도 아니고 사석에서 만나가지고 둘이서 얘기한 내용이 녹취가 됐어. 그럼 그 몇 년 동안 김병기랑 지금 대화한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래 친문이라고 그랬잖아. 친문. 친문이라고 그랬잖아. 그 친문이면 그 친문하고 친했을 거 아니야. 이 사람하고도 만나서 얘기하고 저 사람하고도 만나서 얘기하고 할 때마다 하나씩 녹취를 했을 거 아니야. 지금 큰일 난 거지. 그러니까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그리고 강서루 녹취만 그 지인한테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녹취를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뭐 압수수색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놔요.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녹취를 나만 가지고 있잖아. 그럼 이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당하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그 캐비넷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캐비넷을. 그러니까 김병기 캐비넷이 있는 거야 지금. 김병기 캐비넷이. 한마디로 진짜 좆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경고를 한 거라고 봅니다. 청래당 애들, 문바들 애들한테 경고를 한 거다. 내가 한번 다 깐다 진짜. 그동안 모아놓은 거 캐비넷 대방출한다 내가. 내가 원내대표 그만두면은 가만히 있을 것 같냐? 다 깐다 다 까. 자, 이게 왜 경고라고 저는 보냐면은, 자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뭔가 퍼즐들이 맞아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퍼즐들이 하나 둘씩 맞아가는 거예요. 재밌는 퍼즐을 제가 또 맞춰드리겠습니다. 그 강선우 의원이 여가부 장관 지명 철회가 된 이후에 국회에 갔어요. 국회에 가서 이제 의원들하고 악수를 하는 이런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 한번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세요. 이거 재밌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던 영상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영상이 이게 또 캐비넷이네. 예? 영상 하나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처음 나온 거 아니야? 처음 나서 처음. 네, 정승은님 심장이 쪼그러들어요.
뭐 별 의미 없는 뭐 영상으로 우리가 당시에는 이해를 했는데, 자, 2명의 여성이 여러분 주목이 되죠? 예. 이모경 의원과 포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서영교 의원이 가서 토닥거려요. 뭐 다른 의원들하고는 의례적으로 이제 악수하는 정도였는데, 이모경 의원과 서영교 의원과의 관계는 조금 다른 의원들하고 남다르죠? 여러분 그게 이제 느껴지시죠, 그죠? 야, 지금 보니까 다 저렇게 그 복선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 그랬을까? 강선우는 뭐 우산을 씌워준다 그러고 왜 김병기는 못 죽여서 안달이 났을까 이렇게 봤더니, 저는 강선우 의원도 이제 어쨌건 뭐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비슷합니다. 문재인 때 이제 공천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친명으로 왔다. 그래서 친명으로 온 줄 알았어요, 강선우 의원은.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야. 청래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경하고 서영교 두 사람이 각별하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세요. 원내대표 선거, 당대표 선거가 연이어 있었잖아. 근데 원내대표 선거를 6월 달에 하고 당대표 선거를 8월 달에 했잖아요. 근데 당대표 선거 때 누가 붙었습니까? 김병기, 서영교가 붙었어요. 그죠? 원내대표 선거 때. 예. 조연아님, 참 복잡하네요. 모든 언론들이 김병기 원대만 공격하고 있고, 제가 아는 지인도 요즘 계속 김병기 원대 욕을 해요. 저더러 매블쇼만 보라는데 최욱은 맨날 뒷붙여서 안 본다고 했죠. 그리고 매블쇼는 매국쇼 그만하고 뒷북 때리라고 국민들을 안 속는다고 매블쇼 영상 콘텐츠 가서 난리하고 이것들 다 한패예요. 제가 시작할 때 그랬잖아. 문바들하고 전면전을 할 거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지금 때리고 있는 사람이 최욱이에요. 그놈이 아닌 척하면서 더 나빠, 아닌 척하는 놈이. 저는 김어준처럼 대놓고 하는 놈들은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근데 아닌 척하면서 결국은 물매기는, 친명들한테 물매기는 이런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개장수 같은 애들은 저는 뭐 좋게 보는 건 아니지만은 뭐 그런가 보다 해요. 개장수는. 걔는 뭐 의리는 있더만, 대놓고 하더만. 그러니까 하려면 대놓고 해야지, 개장수처럼. 대놓고 정청래 밀고. 그런 건 뭐라고 안 합니다. 그건 생각이 다른 거니까. 서로 뭐 계파가 다른 거니까 그런 건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겉으로는 명팔이 하면서 뒤로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진영을 공격하는, 친명 진영을 공격하는, 저는 이런 놈들이 이 사기꾼들이 더 나쁘다고 봐요. 네? 매불쇼가 아니라 조불쇼. 문불쇼. 조문쇼. 조물쇼?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이제. 지금 보니까, 아까 그 말씀드리다가, 당대표 선거 때 박찬대, 정청래가 붙었고, 원내대표 선거 때 서영교, 김병기가 붙었는데, 지금 보세요, 이게 딱, 구도가. 정청래 런닝메이트가 서영교였고, 박찬대 런닝메이트가 김병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명팔이 하면서 서영교 밀었던 놈들이 있지. 김병기 원대가 박찬대 당대표하고 런닝메이트였고, 정청래하고 서영교가 런닝메이트였던 거야. 근데 뭐 서영교는 괜찮다고? 서영교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안목 가지고 무슨 정치평론을 합니까? 지금 다 이제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강선우, 이모경, 서영교가 왜 이렇게 서로 애틋하게 포옹을 했을까? 대통령실에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강선우는 저쪽에서, 그죠? 친문 쪽에서 넣었던 거네. 친문 쪽에서 밀었던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대통령실에서 잘됐다 하고 자른 거예요. 강선우는 청래파였던 거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고 가시죠. 이것도 재밌어요. 이건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영상인데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측과 미국 측 유력 인사와의 대담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이 앞서 확보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이현영 전 통일교 부회장의 2022년 1월 통화 녹음 파일 속에는 구체적인 정치인의 이름들이 언급됩니다. 윤 전 본부장은 제가 어프로치하는 건 오바마, 힐러리, 그다음 일론 머스크, 그다음에 민주당의 상원하고 해서 인지도가 높은 사람 8명 했다고 말했는데요. 윤 전 본부장이 이들과의 접촉을 시도한 건 같은 해 2월에 열릴 예정인 통일교 행사 한반도 평화 서밋을 앞두고 이 대통령 측과 미국 인사와의 대담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어프로치하는 명단을 저한테 주시면 강선우 의원한테 넘기고라고 답합니다. 윤 전 본부장이 명단 넘겨봐야 그 사람 다 되는 게 아니고라고 우려하자 이 전 부회장은 진짜 되는 사람은 정진상 쪽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과 정 전 실장을 이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로 여겼다고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거론된 인사들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윤영호 연락처도 없다. 대선 전 통일교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 이 대통령의 대담을 주선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사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 전 실장도 만나거나 통화한 적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통일교와 이제 민주당이 뭔가 연관이 있다라는 증언들이 나왔을 때 나왔던 보도예요. 예. 조아조아님, 정치를 보는 안목과 디테일에 강한 짜왕, 이 방송 없었으면 어쩔 뻔. 아무튼 천재. 뭐 천재는 아니고 제가 그냥 상식이 있는 거죠. 예, 상식적으로 패거리들하고 휩쓸리지 않고 저 혼자 외롭게 가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평론을 할 수 있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똑똑해서 이런 평론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놈들이 이제 뭡니까? 패거리 묶어가지고 친목질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 증언이 참 재밌죠? 그러니까 대선 캠프에 통일교가 이제 컨택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한반도 평화 서밋이라고 무슨 미국의 유력 인사들 데려다 놓고 행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초청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재명 캠프하고 이제 선을 대려고 뭐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눈 내용입니다. 저거 뭐 문제될 건 없어요, 저게. 근데 희한한 게 제가 지금 보니까 희한한 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정진상 실장을 컨택하려고 한 거는 이해가 돼요. 그죠? 정진상 실장을 컨택하려고 한 거는 이해가 되는 것이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뭐 오른팔이었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에게 어떻게든 접근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쪽으로 채널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결국은 안 됐죠. 뭐 별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강선우는 뭐냐 이거예요, 저는. 정진상이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측근이니까 접근을 시도한다고 해도 강선우란 말은 왜 나왔냐라는 거예요. 강선우란 말은. 강선우가 왜 나왔냐. 그 이상하잖아. 당시 캠프에서 무슨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뭐 가까운 인물도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2022년 대선에는 그랬다고. 정진상 실장은 이해가 되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니까 그쪽으로 뭔가 선을 대야 대통령과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민주당의 허구 많은 의원들 중에 왜 통일교에서 강선우란 이름이 나왔냐 이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연관성이 있으니까 강선우란 이름이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통일교 쪽에서 강선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니까 강선우란 이름이 나오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뺑뺑이 돌려가지고 제비뽑기 해가지고 뽑았는데 그게 강선우야. 그래서 강선우 쪽으로 선을 대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겠냐고. 강선우 쪽하고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그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저는 나온 거 아닌가. 이상하잖아요. 통일교하고도 뭔가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지금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저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